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첫 번째 시험이죠. 1회 시행했던 품질경영 기사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1과목인 실험계획법 1번부터 20번까지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한번 1번 문제부터 볼까요? 2의 3요인, 2의 3승 요인 배치 실험에서 결합법을 사용해서 그러네요. 결합법. 첫 번째 문제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 중에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는 거죠. 틀린 것이 뭐냐. 자, 보니까 먼저 가만히 보니까 1번 부록에 결합된 교우작용 A, B, C다. 이건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건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 블록으로 나누어질 때 1이 포함된 것을 주블록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항상 요 1이 들어가 있는 것은 주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고, 블럭에 결합시킬 때 주인자를 결합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죠. 결합을 시킬 때는 주인자가 결합되면 안 돼 버리죠. A, B, C 인자가 결합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인자가 결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나요? 자, 그 다음에 블럭에 결합된 교우작용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제곱합을 검출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결합된 교우작용에 대해서를 단독으로 결합을 돼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오차항적으로 결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곱합을 검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틀린 말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시간에 쫓기게 된다면 그럴 때는 이게 푸는 문제보다는 먼저 풀지 않고 설명이 되고 있는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그러면 A, B, C를 결합을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결합에 A, B, C가 결합됐다는 거잖아요. A, B, C가 결합을 됐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 A, B, C 된 효과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효과를 계산하니까 요게 지금 이제 2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에다가 자, 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A, B, C가 다 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1, B-1, C-1이 되네요. 그죠? 결합된 것은 마이너스가 붙여져야 되잖아요. 결합이 안 되는 것은 만약에 A, B에 대한 결합을 했다 그러면 A, B만 마이너스하고 C는 플러스를 그대로 놔둬야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푸시면 자, 요거 4분의 1은 생각하지 마셔도 풀어도 돼요. 4분의 1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결합 성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요것만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대로 따라가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귀찮으니까 우선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해보죠. 자, 풀면 그대로 인수분해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나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푼 것이 이거잖아요. 자, 이거에다가 그리고 C-1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다시 풀면요. A, 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됐네요. 그러고 나서 B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1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것만 플러스가 된 것들이 뭐 있어요?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로 그대로 배열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니까 하나는 큰 것부터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나요? 그리고 플러스 A, B, C가 하나 있고요. 자, 요게 하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자, 하면은 마이너스를 빼니까 1이죠. 1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B 있고요. 플러스 BC 있고요. 플러스 AC가 있네요. 자, 그러면 배치가 1, AB, BC 이렇게 나와야 돼. 요게 한 블록으로 들어가야죠.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쪽 블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결합된 것에 대한 ABC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렇게 결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결합된 성분 저 블록으로 배치를 했다고 한다면 두 개 블록으로 저렇게 배치를 했다면 결합 성분은 A, B, C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식으로 풀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좀 걸려서 저 문제 인수분해를 전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요구되기는 합니다만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거.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의 수준 L이 4, 반복수가 3인 동일한 인류인 실험에서 총 제곱합이 2.383이고요. 여인 A의 제곱합이 2.001이었다. 자, AI와 AI의 다시에 대한 평균차, 수준 간의 평균차를 알파 이크로 유수준이 5%로 검정을 하고 평균차의 절대값이 약 얼마보다 클 때, 자, 절대값이 얼마보다 클 때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즉 최소 유의차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론 배치에서 자, XI에 대한 바하고 그 다음에 XI에 대한 다시죠. XI에 대한 바. 요거에 대한 자, 평균차의 절대값이 뭘보다 LS 최소 유의차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는 거죠. 그럴 때 두 개 수준 간에 유의한 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LSD는 최소 유의차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돼요? T의 1-2분의 알파, 즉 자유도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오차항에 대한 자유도죠. 이 자유도를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유의차니까 이 두 배의 오차항에 대한 분산값을 뭘로 나누면 돼요? 반복수 M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뭡니까? 이 값은 우리가 실내 구간을 추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값이죠. 요거만큼 차이가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계산을 하면 하는 거죠. 그러면 T에 여기 0.975죠. 그 다음에 자유도는 얼마가 됩니까? 자유도는 자 보면 L이 얼마요? 4고, 그죠? L이 4고, 그 다음에 M은 3이죠. 그러면 총 실험의 횟수는 얼마예요? 12번 실험을 했죠. 12번 실험을 했죠. 자, 근데 그러면 이때의 A의 자유도는 3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총 자유도는 얼마예요? 총 자유도는 11이죠. 총 자유도는 1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차항의 자유도는 얼마가 돼요? 11에서 3을 빼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8이 되죠. 이게 8. 자, 8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루트 2의 V2에 그 다음에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주어졌나요? 0.975에 8, 2.306으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2.306이고요. 곱하기 자 루트 2 곱하기 V2 값이 있어요. 자, V2 값은 없네요. 또 V2 값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V2 값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분산값은 뭘로? 오차항에 대한 제곱합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오차항에 대한 제곱합이 또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전체 제곱에서 전체의 변동에서 뭘 AON에 대한 변동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V2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변동은 가르쳐 줬잖아요. 얼마? 2.383에서 마이너스 AON에 대한 변동 2.011 그 다음에 자유도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8이라고 가르쳐 줬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 알 수 있어요? 0.0465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0.0465를 곱하고요. 그래서 반복수가 얼마라고요? 3으로 반복수를 이렇게 3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전체 이 값을 하니까 0.406이죠. 0.406. 그래서 얼마보다 크면 자, 요거죠. 얼마보다 크면 유의하냐? 요것보다 크면 A와 B 간의 평균차의 절대값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0.406, 4번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유의차를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우리가 최소 유의차에 대한 설명 간간히 꼭 좀 알아둬야 될 우리 식이죠. 그래서 이 식 최소 유의차에 대한 식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3번 한번 볼까요? 자, A가 L 수준, B는 M 수준으로 램더마가 곤란하고 모수요인 C, N 수준이네요. 램더마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A, B는 램더마가 안 되고 C는 램더마가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A, B를 1차 단위로 배치하고 C를 2차 단위로 배해서 1차 단위가 이온 배치는 단일불알법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하겠다는 뭐예요? A가 이렇게 있으면 자, A가 있으면 여기다가 B1, B2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자, 물론 이것도 A1 또 A2가 이렇게 있으면 A2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눴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걸 한 블록으로 1차 단위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C1, C2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1, C2 이렇게 해서 실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1차 단위가 이제 1차 단위가 이온 배치됐잖아요. 이온 배치된 단일 분할법 얘기죠.
이런 단일 분할을 했을 때 하는 거죠. 자유도를 계산하는 자유도 계산하는 식이 잘못으로 틀린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자, 보면 E1. 자, 예를 든다면 E1 경우에는 L-1에 M-1 맞죠? 예. 자, 그리고 E2는요. 이거는 뭔가요? E2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L, M-1, N-1인가요? 예. 요거는 마찬가지 L-1에다가 N-1 그리고 N-1이 되죠. 각각의 자 요게 단일 분할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L-1 이론 배치에서는 M만 가지고 가지만 얘는 뭐까지 가져가야 돼요? 요거 C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왜 C까지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C까지 가져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는요. 자 A가 1요인에 대한 것과 C는 N요인에 대한 것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BC니까 M, N이 맞죠.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자유도를 구하는 시계. 그래서 단일 분할법. 자, 1차 단위가 이원 배치된 단일 분할법에 대한 우리 자유도를 구하는 식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 참 좋은 문제죠. 예, 좋은 문제.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모수 요인 A는 3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별량 요인 B는 3수준으로 택해서 반복 이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 반복 이해가 있었던 이 요인 실험의 분산값 2의 V, B에 대한 분산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돼요? 오차항의 분산값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자기 자신에 대한 분산값, B에 대한 분산값. 근데 이때 뭔가 계수, 상수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분산값을 구할 때는 자기 자신은 빠진다 그랬잖아요. 빠진다. 그러면 이 수준수를 빠지니까 그러면 A, L 있고요. 그 다음에 M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반복 R은 있어야 돼. L, R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L, R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2의 자성에다 플러스 L이 얼마예요? L의 수준수가 3이잖아요. 3 곱하기 R의 반복 얼마 했어요? 2번 반복했다잖아요. 요놈에 대한 VP의 이게 B 요인에 대한 산포값이죠. 산포의 분산값.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니까 6이 되겠네요. 이거 답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3번. 그죠? 그래서 VP에 대한 것들 풀어내실 때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 요인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했죠. 그래서 자주 최근에 들어서 이런 분산의 기대값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실험일, 실험 장소 등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실시되는 반복 등과 같은 요인. 자, 반복, 이런 실험일이라든지 실험 장소들이 또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돼서 실시되는 반복하는 요인들에 대한 요인,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불렁요인이라고 그러죠. 불렁요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요인들, 이걸 불렁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번이죠. 6번. 자, 다음은 직교별표에서 A가 3열, B가 자 A를 3열 여기다 A를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B가 5열 여기다 B를 놨다 하는 거고요. 배치될 때 A, B 간에 교작용이 있다면 요인 C를 배치할 수 있는 열은 모두 나열한 것은 뭐냐? 자, A, B의 교작용이 있다. 그러면 A, B의 교작용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A 곱하기 B라는 거잖아요. 자, A가 얼마였어요? A, B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A, C잖아요. A, C. 그러면 뭐예요? A 제곱에 B, C가 되죠. 그러면 A는 1이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B,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 C니까 하는 거죠. 자, B, C는 여기에다가 A 곱하기 B를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C를 배치할 수 있는 뭐예요? 나머지 비어있는 데다가 전부 다 C를 배치하면 되죠. 아무 데라도 C를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에요? 자, 1열, 2열, 4열, 7열. 1열, 2열, 4열, 7열 여기 있네요.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요인 C를 배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A, B가 배치됐기 때문에 A, B에 배치되어 있는 것의 교작용 성분은 딱 정해져 버려야죠.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공간에다가 다른 요인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교별표의 배치 방법 한번 봤죠. 7번 한번 보시죠. 7번. 자, 2의 3승형
요인 실험 배치법에서 A, B, C의 정의 대비로 잡아고 이제 정의 대비가 I는 A, B, C다 하는 거죠. 2분의 1 일부 실시법을 할 때 A하고 별명 그러잖아요. A의 별명 관계에 있는 거. 자, A하고 뭘 구해라? 정의 대비를 고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A의 곱하기 A, B, C죠. 자, A, B, C. 자, 그러면 뭐예요? A 제곱의 B, C잖아요. 자, 그러면 B, C죠. 자, B, C가 있는 게 뭐예요? 4번이네요. 그죠? B, C. 예. 자, 이런 이제 별명 관계에 있는 거, 그러면 별명이 A하고의 별명 관계, 그러면 A하고 정의 대비를 곱하면 되죠. 그다음 B의 별명 관계는 B하고 정의 대비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 이것만 계산하시면 별명 관계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것은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한번 살펴봤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구찌는 사회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다구찌는 품질을 사회적인 피해다. 사회적인 피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품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품질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 생산성은 품질에다가 비용을 더한 것이다. 그렇죠. 품질에다 비용을 더한 것을 생산성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게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사용비용, 사용비용, 기능 산포에 의한 손실, 폐해 손실이라든지 공해, 환경에 의한 손실. 자,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자, 사용비용, 기능 상포. 요거는 왜 그러냐면 다구찌는 여기에서 뭐까지 했냐면 이 사회적 관점이니까 사용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사용까지를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산포, 기능이 나타나는 산포.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한테 주고 있는 피해 요인, 피해 손실 금액까지를 포함한 거죠. 근데 공해 환경에 의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죠. 이것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구찌에 의한 생산 비용으로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게 나왔네요. 세계의 공정 A에서 나오는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작업시간 B별로 차이가 있는지, 자, 작업시간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전, 오후, 야간 근무조의 공정 라인별로 각각 100개씩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얻었다. 개수형 이네요. 자, 얻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B1 수준의 B1 수준의 모 부적합률 PB 그죠? P1 P1 수준 여기죠. 오전에 했던 것들의 수준을 90을 실내 구간으로 얼마냐? 실내 구간을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품 수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실내 구간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실내 구간이 뭐에 대해서 B1에 대해서 이걸 구하려고 그래요. 이 구간의 실내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냐요? 자, 불량률을 구해야 되죠. 불량률 어디에 대해서? B1에 대한 불량률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실내 구간이니까요. 실내 구간에 대표했고 그 다음에 T1-2분의 알파 그리고 자유도가 있어야죠. 자, T분포니까 자유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V2. 자, V2를 갖다가 뭘로 나눠주면 돼요? 우리는 LR로 나눠주면 되죠. 왜? 자, 보시면 비성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빠지고요. 반드시 A 수준수과 반복수로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먼저 뭘 구할 수 있어요? T의 B1에 대한 불량률을 좀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하게 되면 자, B1의 불량이 전부 다 얼마예요? 자, 이렇게 되면 16인가요? 전체 불량 수가요? 그래서 16인데 시험 몇 개 했어요? 예? 이때 자, 시험은 몇 개 했죠? 예. B가 3번 수준이 3번 했죠. A가 3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시험할 때마다 몇 개씩 시험했다 그랬습니까? 100개씩 했다 그랬네요. 100개씩. 그러니까 얼마요? 100이 되죠. 100. 그러면 자, 16을 300으로 나눠 주면 되겠네요. 16을 300으로 나눠 주면 요게 이 값이 되겠죠. 자, 요 값은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걸 지울까요? 그러면 요렇게 계속 풀어 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T에 자, 그럼 T에 0.975네요. 자, 0.975의 자유도가 얼마예요? 자유도가 LA의 자유도니까요. 300의 총 실험수가 30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수준수가 2니까 그러면 VT는 하는 거죠. VT는 전체 30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299가 되고요. 그다음에 VA 값은 AON의 자유도는 3개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오차의 자유도는 얼마예요? 297이 되죠. 그럼 오차의 자유도가 297이니까요. 요거는 무한대로 봐버리면 되죠. 그러면 정규분포에 근사해버리죠. 정규분포에. 자, 그러면 정규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요 0.97, t의 0.975가 되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요거는 항상 1.96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정규분포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U분포, G분포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자, 곱하기 하는 거죠. VE 값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죠. 자, 근데 VE 값은 주었네요. 얼마라고? 0.0732라고 주었어요. 이렇게 주어놓고. 그러면 L 값은 얼마예요? 자, L은 우리가 A 공정이 3공정이니까 3. 그 다음에 반복 몇 개 했어요? 100개씩 반복했잖아요. 100개씩.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이 값 나오겠네요. 이 값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요거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앞 것 빼고 플러스에서 뒤에 것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이 답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0.0533 플러스 마이너스 0.030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빼니까 이 값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했으니까 다시 100씩을 곱해줬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그 B 수준에서의 모 부적 합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의 3승형 실험에서 반복이 4고 T11이 165, 12가 84, 21이 352, 22가 134일 때 다 줬네요. 다 줘놓고 교작용에 자 SAB AP의 교작용 값이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죠. 자, 교작용 물어보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4R분의 1 그렇죠? 4R분의 1 그러면 16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4R분의 1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T에 자 1, 1 그렇죠? T에 1, 1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T에 2, 2 자 마이너스 T에 1, 2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 2,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게 우리는 제곱합을 구할 때 제곱합 분산의 제곱합을 구할 때 이렇게 서머브 스퀘어를 구할 때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뭐예요? 4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반복이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인 거잖아요. 곱하기 T11 얼마라고 했어요? 165 플러스 T22는 134 마이너스 그 다음에 T12가 84 마이너스 21이 35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에 대한 제곱을 해줘야죠. 제곱 이렇게 종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 1173.063 이렇게 나오게 되죠. 1163. 그래서 교우작용을 구하는 식 이것만 우리가 제곱합을 구하는 식이죠. 제곱합을 그래서 우리 요인 실험에서 제곱합을 구하는 식 꼭 좀 기억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간단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